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날이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이제 CES 2025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엔비디아 황 회장이 기조연설하고 여러가지 이제 신제품들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레노버의 태블릿 라인업 4개의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신제품이라고 할 순 없어요. 명확하게 말하면 이미 중국 시장에 나온 거를 글로벌 시장으로 발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건 요거죠. 레노버 Y700 3세대가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써있죠. 레노버 리전 탭 8.8 젠3 요 모델이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글로벌롬이 나와서 중국판 모델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글로벌롬을 깔아가지고 한글로 된 Y700 3세대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가격이 한 398달러?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갔고 많이 안정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알리익스프레스 대규모 세일 때 Y700 3세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쿠폰 할인, 결제 할인 먹이면은 아마 40만원 초반대? 초중반대 요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롬까지 나오니까 사용하시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별다른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요 Y700 3세대가 글로벌 버전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한글로 된 Y700 3세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다, 요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 관련 뉴스인데, 내년에 새로운 아이패드, 보급형 아이패드죠. 아이패드 11 요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이패드 OS 18.3 버전이 프리인스톨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년 초에 아이폰 SE4, 에어태그2 요런 모델이 발표될 거라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 제품들이랑 같이 아이패드 11세대도 나올 것이다, 요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저가형 아이패드 11 모델에는 새로운 A 시리즈 칩, 그리고 최소 8GB의 메모리가 탑재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스펙이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패드 11 요거를 이제 보급형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이패드 일반 모델이, 그것도 64GB 모델이 529,000원이에요. 529,000원.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년 돼가지고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온다? 그럼 지금 환율이 미쳤잖아요. 환율까지 반영하면은 거의 60만원 되지 않을까? 요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리고 요 저장 공간도 64GB로 나올까? 요거 잘 모르겠어요. 64GB 너무 모자라거든? 아이패드 미니가 최저 저장 용량이 128GB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아이패드도 기본 저장 용량이 128GB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64GB로 업데이트도 안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최신 A 시리즈 칩에 8GB 메모리까지 탑재하면은 가격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60만원? 60만원 넘어간다? 그럼 이걸 더 이상 보급형으로 부를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루머도 있어요. 2025년 봄에 엔트리 레벨 아이패드가 출시 예정, 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 안 할 수도 있다, 요런 루머도 또 있습니다. 애플은 2025년 봄에 차세대 보급형 아이패드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왜냐면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보급형 아이패드에 탑재하려고 하면은 아이패드 미니 7과 동일한 사양인 A17 프로, 거기다 8GB 메모리를 탑재해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 그럼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형 아이패드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버리고 한 A16 칩 정도를 탑재해가지고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요런 루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는 애플이라면은 가격을 올려받으면 올려받지 A16을 탑재해가지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 못하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신모델이 나오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 못한다? 이건 좀 너무 짜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라도 애플 인텔리전스는 탑재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의외로 이 아이패드 보급형 모델이 되게 많이 팔린대요. 약간 교육용이라거나 이런 용으로도 많이 팔리고, 사실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쓸데없이 고사양이다, 이런 말 많잖아요. 특히나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가격이 미쳤잖아요. 거의 맥북 가격을 뺨 때리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가격 올리는 거 상관 안 할 수도 있다, 까짓 거 올려버리지 사기 싫으면 사지 말든가. 이게 바로 애플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새로운 아이패드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될까 안 될까? 저장 용량은 또 64GB로 나올까? 128GB로 나올까? 또 지금 환율이 미쳤는데 얼마의 가격으로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재미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관련 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포스의 새로운 앱, 이 엔비디아 앱을 설치를 하면은 그래픽 성능이 15% 정도 하락한다. 그래서 엔비디아 설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버레이 관련 설정을 꺼줘야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드라이버 핫픽스가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근데 오버레이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요거를 업데이트하면은 엔비디아 앱에서 그 오버레이 관련 옵션이 자동으로 오프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 오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약간 미봉책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걸 잘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엔비디아 앱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자동으로 옵션이 오프가 되고 그걸로 프레임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뭐 이것도 해결책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번 변경사항은 별도의 드라이버 업데이트로 분류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핫픽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엔비디아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요즘 게임하는데 프레임이 떨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 가셔가지고 오버레이 옵션이 켜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새로 나온 지포스 핫픽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새로운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은 요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엔비디아 관련 뉴스입니다. 먼저 RTX 5080이 1월 중순에 출시가 되고 RTX 5090은 나중에 출시될 거라고 해요. RTX 5090은 1월 말 혹은 2월 초 요 정도에 발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5080을 먼저 출시하지? 옛날 4080도 그랬나? 5080이 5090보다 먼저 출시된다는 사실은 이미 5월달에 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ES 2025에는 RTX 5080에 초점을 맞출 거란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뭔가 5080이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런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5080이 조금 심해요. 5090이랑 비교해서 성능이 그냥 절반이야, 절반. 원래 5080은 상당히 상위 그래픽 카드잖아요, 우리 인식에. 근데 지금은 5090이랑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쿠다 코어도 절반, 메모리도 절반. 아니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쿠다 코어 개수는 한 15,000개 정도 해주고 메모리도 한 24GB 정도 해주고 5070 Ti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쿠다 코어 개수 한 10% 차이 5070 Ti랑 메모리는 동일하고 이게 뭐지 도대체? 물론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요 스펙만 보면은 5080이 너무 조금 애매하거든요. 좀 적당히 스펙 차이가 나야지 5080 사실 분도 있을 텐데 이대로라면 5080 사실 분이 있을까? 물론 뭐 가격이 얼마로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요것만 보면은 그냥 5070 Ti로 갈 것 같은데? 누가 이거 5080으로 가겠어? 5090이랑은 차이가 넘사벽이고 바로 아래에 있는 5070 Ti랑은 성능 차이 되게 조금 나고 되게 애매해 보여요 5080이. 물론 CES 때 5080이 약간 주력 모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그때 뭐 뉴럴 렌더링, DLSS4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엄청난 신기술을 탑재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신박한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나 같으면 그냥 5070 Ti 갈 것 같은데? 아니면 5080까지만 신기술이 탑재되고 5070 Ti부터는 걔네들이 탑재 안 돼. DLSS4는 5080 이상에만 탑재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또 모를까. 5080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5080이 먼저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RTX 50 시리즈가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들도 속속 나올 거라는 루머가 돌고 있어요. 여기에는 HP 오멘 시리즈만 나왔는데 무슨 에이수스 게이밍 노트북 시리즈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모바일용 RTX 50 시리즈들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HP 오멘 맥스 16인치 모델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거기에 RTX 5080 그래픽카드 16GB 비디오 메모리가 탑재된 이런 노트북이 발매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HP 오멘 브랜드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긴 한데 사실 5080은 조금 과하긴 해요. 제가 산다면 아마 한 5060, 5070 요 정도가 가성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마 내년쯤에 조금 약간 상황을 봐가지고 50 시리즈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구매해가지고 리뷰를 해볼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능이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한 100만원 중반대 요 정도 되는 게이밍 노트북 나오면은 저도 구매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 나올 요 엔비디아 지포스 50 시리즈 모바일용 GPU 요것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관련 뉴스입니다. M4 칩이 탑재된 새로운 맥북 에어가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양한 제품이 나올 거란 이야기는 이미 드렸죠. 뭐 아이패드 11, 아이폰 SE4, 에어태그 2 그리고 새로 나올 맥북 에어
M4가 탑재된 요게 나올 거란 이야기가 있어요. 저번에 애플 발표 때 맥북 에어 모델은 그냥 메모리만 16GB 탑재되고 한번 리프레시가 됐었죠.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M4가 탑재된 맥북 에어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냥 스펙만 리프레시 되고 디자인은 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업데이트된 맥북 에어 모델은 1월에서 3월 사이 어느 시점에 웹사이트 보도자료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맥북 에어는 무슨 애플 이벤트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플 홈페이지 갱신해가지고 M4 탑재된 맥북 에어 등장, 이걸로 그냥 땡치겠다는 거죠. 따로 뭐 거창하게 발표할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아이폰 SE4, 아이패드 11 이런 거는 봄 이벤트에서 발표된다. 맥북 에어는 그냥 M4 칩만 탑재해가지고 리프레시 될 거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끝나고 내년 되면 이제 신학기가 될 텐데, 혹시나 맥북 에어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기다렸다가 M4 탑재된 맥북 에어 나오면은 그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지금 설레발 쳐가지고 M3 탑재된 구형 맥북 에어 사시지 마시고 신형 M4 탑재된 맥북 에어 구매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건 루머인데 애플에서 스마트 도어벨을 발표할 거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애플에서 홈 비디오 요거를 약간 발표할 것이다, 요런 루머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스마트 도어벨. 여기에도 이제 카메라 달렸잖아요. 아마도 페이스 아이디 요런 걸 탑재해가지고 약간 인증을 할 것이다, 요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는 애플 스마트 홈 도어벨이 개발 중이다. 여기 있죠. 내년에 애플 스마트 홈 카메라가 출시된다. 이거랑 약간 관계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거랑 뭔가 연동이 되든지 그러겠죠. 애플이 예전에 애플 홈팟이라고 AI 스피커 시리 탑재된 그거 발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IoT 관련한 이런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루머로 애플 브랜드 스마트 홈 카메라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80% 이상이 이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 정도야? 스마트 홈 카메라가 그렇게 필요한가? 외국은 그렇게 도둑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스마트 홈 카메라랑 외부에 달린 요 스마트 벨이 연동해가지고 외부 보안 카메라, 실내 카메라 이렇게 연동될 거란 이야기인 것 같죠. 거기에다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포함된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네. 진짜 여기다가 약간 사과 마크 받고 이런 도어벨을 만든다고? 요 루머는 살짝 수상하긴 합니다. 과연 정말 이렇게 나올까? 저는 약간 진화된 홈팟 같은 개념으로 약간 카메라 탑재된 홈팟,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된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스마트 도어벨까지 나온다? 요건 조금 많이 간 것 같긴 한데 정말 요게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삼성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S25 플러스 프로토타입 실물을 유출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갤럭시 S25 관련 루머, 리크 정보 이게 막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 기기 아래에 약간 인증번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유출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요걸 그대로 유출했다가 잘렸다고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런 정보를 약간 찔러주면은 돈 같은 걸 많이 주나? 그래서 찔러주는 건가? 요 갤럭시 S25 시리즈는 다음 달 이제 22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때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니까 요 갤럭시 언팩 2025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삼성 관련 뉴스인데 갤럭시 폴더블 폰에 약간 추라 요거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서서히 냉각되고 있다. 삼성이 내년에는 폴더블 폰 관련된 요런 것들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죠. 다음 달에 나올 거라고 약간 소문이 돌고 있는 갤럭시 S25 슬림 모델 요런 거에 조금 더 주력하고 요런 폴더블 쪽은 좀 축소할 거다, 요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 폴더블이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요 두 가지가 문제죠. 첫 번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두 번째, 요 접히는 폴더블 글래스가 너무 내구성이 약하다. 그래서 요 폴더블 폰 고장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항상 요 접히는 부분이 깨지는 그런 이슈가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가격이랑 요 내구성 문제만 해결되면은 폴더블 폰 많이들 사용할 것 같거든요. 사실 중국 업체들이 이제 폴더블 폰 시장 공략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삼성도 이런 폴더블 폰을 약간 축소시킨다거나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더 싸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얇고 저렴한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5 슬림 좋긴 한데 결국 그쪽 분야는 약간 이미 레드오션이잖아요. 얼마나 얇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간히 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는 중국 업체들도 금방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요 폴더블 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술 혁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AMD 관련 뉴스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AMD 라데온 이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름 체계가 바뀌었어요. 무슨 모델명이 무슨 7800XT
7800 무슨 XTX 막 이런 이름이었는데 요번에 지포스 같은 네이밍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70XT 이런 이름으로 나올 거라고 해요. 9070XT, 9070 보시면은 9070 시리즈, 9060 시리즈, 9050 시리즈, 9040 시리즈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건 뭐 지포스를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 뭐 이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이제 그래픽카드 시장을 지포스가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괜히 라데온만의 이상한 이름 규칙 정해봤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성능이 좋은 건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차라리 지포스 같이 이렇게 붙이면 오히려 알아듣기 쉬울 수 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죠. 7750, 7650 무슨 7750S, 7650 GRE 이랬는데 요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라데온의 성능이 좀 지포스의 한 7-80% 정도라도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은 당연히 좀 지포스보다 많이 저렴하게 해가지고 잘 나와가지고 경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쟁이 전혀 안 되죠 지금 라데온은. 물론 어떤 분들은 요즘 라데온 가성비 괜찮아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는 아직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더 싸져야 돼. 더 좋아지고. 예,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스모 뉴스였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많은 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고 특별한 스케줄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